오후 3시입니다. 여긴 자유민주당 당사입니다. 제가 어저께 오후 한 5시경 윤창중의 칼럼세상이라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말미에 이준석 돌풍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튜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소리가 안 나오고 나중에는 화면도 꺼지고 몇 번 시도해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준석 돌풍이 지금 상당히 거세게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인가요?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에 5명 컷오프를 했는데 이준석이 당당 1위로 오늘 아침에 발표됐네요. 거기 당당 1위로 이렇게 컷오프를 통과를 했습니다. 나경원 2위, 주호영 3위, 그다음에 홍문표, 조경태, 홍문표 요 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돌풍은 사실은 한 일주일 전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여론조사, 당대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이준석이 갑자기 높게 나와서 사실 그때부터 돌풍이 불었습니다. 실은 2011년 8월 31일 그때 안철수 돌풍도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오마이뉴스에 보도됐던 여론조사에서 이 차기 어떤 서울시장 후보로서 안철수의 지지율이 그때 50% 넘게 50에서 60%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풍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때 이제 어저께 못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넘겨다 보는데 참 이게 생각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종의 국가 운영 체제, 마치 스마트폰에 비유한다 그러면 저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또는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나 매킨토시나 이런 어떤 운영 체제에 대한 고민들을 갖다가 좀 제법 해 봤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어떤 개별 정책에 대해서 예컨대 고용노동 정책, 지방자치분권, 그다음에 정치, 경제 등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갖다가 좀 했고 나름대로 어떤 많은 글을 썼고 저서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 국가 운영 체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최진석 교수는 또 약간 좀 어떤 국가 운영 체제에 대한 좀 고민들을 갖다 깊게 좀 해온 것 같아요. 이제 저처럼 개별적인 어떤 정책들을 이를 가지고 고민한 건 아니고요. 주로 어떤 철학과 언어 영역에서 이제 최진석 교수가 나름대로 어떤 깊고 넓은 고민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정말로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게 오늘 이준석 돌풍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책의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 한 대목을 먼저 좀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21쪽에서 123쪽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좌파가 주도권을 쥐었다. 좌파가 말 이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 이상의 어떤 것이 예수에게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고 요시다 쇼인에게는 막부로부터 당한 처형이다. 자, 그러니까 예컨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예수의 어떤 십자가 사건, 그 부활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 신약 성경이 아무리 거기에 무슨 깊은 지혜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진작에 예언을 받았을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으니까 그 신약 성경의 어떤 그 예수님 말씀이 그 천둥병력처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위력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최재석 교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파에게는 매력이 없다. 그런데 좌파는 이런 매력을 가졌기 때문에 힘의 중심축이 좌파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말을 넘어서는 어떤 것에 이해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정치 세계에서는 메시지와 메신저 요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신저, 말하는 사람이 권위가 없거나 신뢰가 없으면은 그 메시지가 아무리 옳고 좋아도 이거는 전혀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정치 상식입니다. 최진석 교수도 사실은 그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매력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설득력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얘기인데 최진석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을 장기간 수행하여 탁월함에 이르면 공동체는 그에게 존경이라는 선물을 준다. 지도자가 발휘하는 힘은 공동체가 주는 이 존경에 의지한다. 말이 아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발휘하는 협인력을 매력이라고 한다. 지도자는 말 이상의 어떤 것을 가져야 한다. 지금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의 어떤 말이 널리 회자되는데, 그거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옳고 너무나 어떤 촌철살인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주체, 꼭 같은 말을 해도 제가 하는 거고, 그런 어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후보가 하는 말하고는 저는 이거 다른 겁니다, 이게. 자,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합니다. 자, 좌파는 자신들에게 부여한 소명을 장기간 수행했다. 반독재 투쟁을 오래 했으며, 통일운동을 오래 했으며, 노동운동을 오래 했으며, 환경운동을 오래 했으며, 인권운동을 오래 했으며, 빈민운동을 오래 했으며, 창교육운동을 오래 했으며, 민주화 투쟁을 오래 했다.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는 엉터리라느니, 반정부 활동하다가 결국은 반국가로 빠져버렸다느니, 이제는 완장으로 전략했다느니,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느니 하는 비판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들은 어쨌든 그 주제를 가지고 청춘부터 말년까지 불사른 투신의 역사를 가졌다. 그 가업을 위해 목숨을 걸어봤다. 게다가 없는 돈에서라도 이런 가업을 위해 스스로 호주머니를 턴 사람들이다. 자신이 스스로 정한 소명에 자신을 전부 바치고 게다가 목숨까지 걸어본 인간에게 어찌 매력이 없겠는가. 이 과정에서 발각된 인격적 결함들이 가끔 폭로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매력을 뿌리부터 흔들 정도까지는 아니다. 좌파는 말 이상의 어떤 것을 가졌다. 그런데 우파는 이런 매력을 건축하는 데 실패했다 이겁니다. 건국과 산업화 과정에서 건축했던 매력, 이게 이제 6.25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전에 어떤 좌우익 투쟁이라든지 이러저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어떤 매력은 이미 약발이 다 했다.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약발이 다 했다는 겁니다. 우파가 권력을 빼앗긴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산업화 이후까지 지속될 매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굉장히 이거는 그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런 거를 전제로 하고 지금 이준석의 어떤 파란 내지 이준석의 돌풍을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이준석 돌풍 어떻게 볼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매력도 없고 매력이 뭔지도 모르고 찌질하기 짝이 없는 국민의힘당의 다선 의원들에 대한 탄핵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화석화된 586 운동권 정치인에 대한 짜증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준석은 딴 건 몰라도 일단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어쨌든 일찍이 그 하버드대를 다녔습니다. 국내 대학 나오지 않고요. 스마트 글로벌한 느낌이 있고요. 영어 제법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미국에서 살아봤으니까. 그 다음에 약간 스마트한 매력이라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매력이라는 것도요. 지금 최진석 교수가 말씀하신 이 공동체가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어떤 운동가에게 보내는 어떤 존경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준석은 그냥 좀 젊고 그다음에 좀 스마트한 느낌 뭐 이런 느낌 그 이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준석을 생각하면은 연상되는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이 공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이런 이미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어떤 가치가 뭔지 비전이 뭔지 이 정말 정치 생명을 갖다가 걸고 그 간절히 지금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실제로 없었고 당연히 사람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 지금 이준석은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홍준표의 복당을 막는 등 찌질한 행동을 하는 유승민이나 주호영이나 김웅 이런 자들로 대표되는 찌질한 정치 기득권 집단하고 아주 뭐 가깝습니다. 하지만은 단순 똘마니처럼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석 돌풍의 어떤 실체 내지는 뿌리가 뭐냐?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기존의 국힘당 다선 의원들하고 화석화된 586 운동권들에 대한 탄핵인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또 그만큼 특별한 다른 어떤 이준석에는 없고 국힘당 다선 의원들한테 있는 어떤 매력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게. 그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자, 이건 이제 상대평가니까요. 자, 상대평가를 했을 때 이준석의 환호를 할 만한 요소는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절대평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최준석 교수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인을 평가하는 어떤 잣대. 자, 이 잣대로 딱 봅시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종의 어떤 소명이죠. 그죠? 저는 그걸 홍과 을이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이게 뭔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소명이라는 거는요, 아주 그 가시밭길을 갖다가 거쳐봐야 사실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발탁을 갖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가시밭길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그 어떤 이 정치적 소명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만 봐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희생과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기와 강단 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0대 이제 중후반 이상이면은 이제 작은 성과들을 갖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저희가 뭐 안철수 같은 사업체든지 아니면은 민주당에 있는 그 의원들의 그 했던 운동이든지 아니면은 담론이든지 뭐 복지국가 담론이나 뭐 이러저런 담론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책이든지 아니면은 뭐 열심히 투쟁하다가 공적 가치를 갖다가 내걸고 투쟁하다가 생긴 어떤 뭐 이 투옥 경력 같은 상처라든지 뭐 이런 어떤 작은 성과 내지는 어떤 경력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경제 비전 이 사람이 어떤 경제 비전을 갖고 있는지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러저런 토론회에서 뭐 이것 뭐 어떤 이러저런 말들의 어떤 모순이라든지 이러저런 정책의 어떤 모순들에 대해서야 뭐 그거는 뭐 똑똑한 사람이면 사실은 다 비평을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는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저는 이준석을 얍삽한 정치 만당가 내지는 정치 연예인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당연히 점수를 높게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절대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소명도 희생과 헌신도 용기와 강단도 없고 작은 성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경제 비전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국힘당의 어떤 주력인 저기 행정관료하고 사법관료 출신들입니다 이게. 그 주호영 나경원 판사 출신이죠, 그죠? 홍문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김웅 검사 출신이었고 김원회는 뭐 어쩌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한 부동산 부자죠, 그죠? 150억 내지 200억대의 부동산 부자였고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최소한 젊은 분명히 있고 글로벌함과 스마트팜이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국힘당 다선 의원들이 오죽 못 났으면
이준석 같이 얕고 저급한 매력에 휘둘리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그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최재형 등에게서 대안을 찾는 것도 사실은 뿌리는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김종인을 갖다 추대를 하고 우러러보는 이 국힘당의 주류도 의원들의 어떤 행태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그 억울함을 갖다가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리사죄를 갖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제민주화 기본소득 5.18 노무현 이런 시효가 한참 전에 끝난 좌파적인 철학 가치 상징에 머리를 갖다 조아리었습니다. 전 참 그게 참 보기 안쓰러웠는데 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자면은 이게 대한민국 스윙보트들을 끌어당기는 어떤 매력의 빈곤을 느끼니까 보수로서는 제가 볼 상책, 중책, 하책이 있다 그러면은 뭐 중책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책은 아닙니다. 그 상책은 제가 말씀드린 정치의 어떤 이 본령에 충실한 겁니다. 이게 소명, 그 다음에 기백, 그 다음에 용기와 강단, 그 다음에 경제비전, 희생과 헌신, 성공후사, 정신,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그거를 갖다가 체현하는 사람들을 갖다 앞세우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난 4.15 총선을 전후해서 황교안하고 김영호, 공병호 등이 그런 어떤 매력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있는 사람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이나 호랑이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내쫓았고 노무현의 합리적 핵심을 갖다 고스란히 받아 안았던 김병준은 저기 그 험지로 이렇게 내몰아서 사실상 죽였죠. 그 다음에 비바람 찬이슬 맞으면서 태극기를 갖다가 들고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투쟁했던 사람들도 거의 아주 적극적으로 쏘아내버렸죠. 그 다음에 민주진보 노동 통일운동을 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성찰한 사람, 예컨대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최진석의 관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다 외면하거나 험지사지로 내몰거나 당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뭐 김종인을 갖다가 모셔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냥 한 그런 짓거리를 갖다가 보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눈으로 보면은 참 한심한 당이거든요. 이게 비대위원장을 김종인 같은 82세 늙은 사람을 갖다가 모셔 오는 것 자체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또 홍준표를 갖다가 또 아주 적극적으로 태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준석도 일종의 이론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호모 당에 대한 정말로 그 찌질함, 얍삽함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학을 떼니까 그러니까 대권 후보로는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고요. 물론 홍준표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권 후보로는 그래도 제일 이 젊은 사람, 그래도 때가 제일 덜 묻은 것 같은 이준석을 갖다가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뭐 이준석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호불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국힘당이나 보수 자유 우파들을 정치 세력들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린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정말로 참 이렇게 형편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저는 당원의 어떤 구성과 게임 규칙 그러니까 7대3 구도죠. 이게 이 구조로 본다 그러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요. 근데 설사 된다 해도 보수 정치의 신기원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어쨌든 이준석이 되면은 뭐 이러저런 변화는 일으키겠습니다만은 저 당은 기본적으로 혼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골격의 문제가 있고 저변의 문제가 있고 문화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준석이 뭐 쇼는 제법 하겠습니다만은 제대로 뭐 이걸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지속 가능하겠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세대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586들이 힘이 있는 거는요. 저 한 세대가 이렇게 이 희생과 나름 어쨌든 간에요. 시대착오적인 어떤 가치나 이념 일지언정 뭔가 공적 가치를 위해서 그 세대에서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먹어주는 친구들이 이제 앞장서서 이제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가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일과성 돌풍은 될 수는 있는데 그걸 이어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본령에 충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세대의 어떤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부족한 거는 기본적으로 영성입니다. 영성. 이게 님을 위한 행진곡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이 맹세를 586들은 했고 저도 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내가 자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노래만 부르고 다 그 정신을 까먹었지만은 이 굉장히 어떤 이 종교적인 어떤 이 언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준석을 비롯해서 국힘당에 나서는 그 누구도 정말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공적 가치를 위해서 싸워 나가자. 아마 이런 뜨거운 맹세를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좌파 우파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보니까 조선일보 우리 이 칼럼을 봤습니다. 영상훈 주필의 칼럼을 보니까 거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청년층 비호감이 줄어든 것은 태극기 부대가 보이지 않게 됐고 국민의힘이 혐오 인물들과 거리를 둔 영향이 있을 거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기가 막혔는데요. 우리 20, 30대가요. 딱 20, 30대 입장에서 보십시오. 문정권이 그동안 20, 30대한테 한 짓을 보면요. 기회와 일자리 분명히 줄였습니다. 최저임금 확 불렸지 않습니까? 주 52시간제를 갖다 무리하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노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롯해가지고 그냥 기업규제 3법 있었죠. 그 다음에 세금 빡빡 갈퀴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원 이런 거 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20, 30대의 기회와 일자리는 줄이고 그 다음에 부담은 계속 늘려왔거든요. 공공부문 팽창을 시켰습니다. 그 부담 누가 집니까? 그 다음에 국가 채무 있잖아요. 국채 발행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부담을 누가 집니까? 그 다음에 연금개혁 기피를 갖다 했습니다. 누가 집니까? 오직 잘하는 거는 뭐냐면은 쇼하는 거하고 과거사들 주는 거. 그것도 침소봉대하는 겁니다. 전 정권에 대한 책임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쇼하고 남탓하고 그 다음에 이 정치적 경쟁 상대에 대해서 꾸정물을 갖다가 끼얹고 검은 물을 끼얹는 이런 데 이제 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하도 이제 국힘당이 들뜰하니까 어쨌든 2, 3년 동안은 좀 먹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래 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개돼지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란 몰라도 시간이 가면은 알바자리 없어지고 취직자리 없어지고 내 집 마련 기회 멀어지고 남북관계 개선 쇼의 실체가 드러나버리면은 문정권에 등을 돌리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지 않고요. 국민의힘에 대한 청년층 비호감이 줄어든 것은 태극기 부대가 보이지 않게 됐고 국민의힘이 혐오 인물들과 거리를 갖다 둔 영향이 있다. 참. 양상훈 이 사람이 주필인데 참 이 사람의 이 분석이 이렇게 얍삽합니다. 최진석 교수만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좌파의 매력과 우파의 매력의 어떤 본질을 갖다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이 표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만 볼 게 아니라요. 밑에 어떤 거대한 해류를 갖다 보려 그러면은 이 지구 자전축과 그 다음에 태양의 관계들
근데 위도 말입니다. 위도하고 태양의 어떤 복사열과의 어떤 관계 뭐 등을 이렇게 쭉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2016년, 17년에 그 단핵무효 등을 내건 태극기 시위에 한 번도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충정과 문제의식은 그때도 존중했고 지금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규모 집회나 시위에는요, 오만 가지 가치와 이념과 편견과 아집들이 그냥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혐오하고 질색할 거리도 많고요.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면요, 이거는 그냥 뭐 구국의 어떤 뭐 이렇게 대업니다 이게. 근데 분명한 거는요, 태극기든 5.18이든 뭐 민주화든 거기에다가 아주 혐오하고 질색할 거리는 많이 있습니다만 본질은 잘 봐야 됩니다. 저는 태극기 시민들 부대가 아닙니다. 태극기 시민들은 제가 80년대 제가 참 맨날 그 시위 주동을 갖다 해서 감옥도 갔는데 초중반에 툭하면 도로 틀어막고 가투 부리던 학생들처럼 혐오할 요소도 있고 근데 본질을 보면 그렇게 혐오할 대상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힘 있는 존재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참 이렇게 책임을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 지체 책임을 이거를 이렇게 참 돌리는 거를 보면 한심합니다 이게. 이거는 제가 볼 때 탄핵의 책임을 갖다가 뭐 탄핵 역적 뭐 62명이다. 탄핵 뭐 역적 뭐 10명 또는 5명한테 돌리는 것만큼이나 국힘당의 지지율 정체 책임을 태극기 부대에게 돌리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부당합니다. 이게 이 성찰 반성의 수준이 이렇게 낮으면은 거기서 새로운 어떤 대안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좀 그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국힘당한테 절실히 이 필요로 하는 것, 국힘당에 비어 있는 거대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의 어떤 기본과 원칙입니다. 소명, 그다음에 용기와 강단, 기백, 그리고 경제별 비전,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간절히 투쟁하면서 간절히 추구하면서 생긴 어떤 매력의 어떤 이 부족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준석한테도 부족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국힘당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은 그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이제 실체와 실력이 적나라하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드러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심들이 입안한 게고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뭐 이준석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태극기 어떤 시민들을 멀리에서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본질을 갖다가 딱 잘 보고 그다음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 이 보수 자유우파 애국 정치 세력의 미래도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 댓글에서 여러 가지 참 문제 제기들을 갖다가 하셨는데 조국수와 박근혜 사면 둘 다 싫어한다. 제가 볼 때 이게 정말로 본질이 다릅니다. 조국수는 이거는 거짓과 위선 덩어리인데 박근혜 사면은 정말로 억울한 너무나 정말로 경범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신원을 갖다가 하자는 거니까 이거는 차원이 사실은 다릅니다. 자, 그 외에 뭐 많은 질문들이 있겠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